저보고 한국으로 가라고요? 한미연합훈련 임무를 받은 미 육군 엘리트 장성이 있습니다. 선진국인 유럽이나 일본으로 연합훈련만 다녔던 미 육군 장성은 한국 훈련에 실망을 하는데요. 한국을 개발도상국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던 미 육군 장성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모든 편견이 깨지게 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그럼 지금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 육군 소장 미첼 장군이라고 합니다. 저는 새 임무를 받은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미국의 큰 군사기지에 있는 제 사무실에서 앉아 있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화 너머에서는 미첼 장군님, 한국에서 임무를 맡으셨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복무하며 지도자로서 존경을 받았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옛 생각들이 저를 불안하게 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항상 한국을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왔어요. 한국 전쟁의 오래된 상처가 남은 땅이고 우리처럼 현대적이지 않은 군대를 가진 나라라고 상상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군과 함께 일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될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편안한 삶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약간 화가 나기도 했어요. 이 때문에 부하인 제이슨 리드 대령과 임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대령님께서는 걱정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대령님 역시 한국이 제가 상상한 것처럼 오래되고 변치 않은 모습일지 궁금해하시는 듯 했어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유니폼, 낡은 모자, 그리고 집을 생각나게 하는 몇 가지 개인 물품들을 챙겼어요. 저와 제 팀 모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궁금해했어요. 머릿속에는 부서진 도로, 낡은 장비, 그리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현대적인 방식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집스런 이미지들이 있었어요. 저는 임무를 빠르게 완수하고 익숙한 삶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출발하는 날, 저는 팀과 함께 기지를 걸었어요. 공기는 서늘했고 아침 햇살은 밝게 빛났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다양한 생각과 감정들이 소용돌이쳤어요. 의무감과 좌절감, 그리고 작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로 내가 상상한 것과 다를까요? 라는 생각을 계속해 보았어요. 비행기 근처에 모인 제 장교들을 보니 몇몇은 불안해 보였고 또 다른 이들은 저처럼 약간은 거부감과 결연함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비행은 길었고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끝없는 구름들을 바라보며 지난 임무들을 떠올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임무는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제 마음속에 오래된 편견이 남아 있었지만 어쩌면 새로운 것을 배울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상사와 동료들에게 들은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은 도전적이고 뒤처진 곳으로 그린 이야기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저는 제 경험이 그러한 생각들을 확인시켜 줄 거라고 확신했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할 때 제 배는 불안하게 떨렸어요. 창밖으로 높은 빌딩과 밝은 불빛이 가득한 도시의 모습을 잠깐 보았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현대적인 풍경에 놀랐어요. 저는 혹시라도 거칠고 미개발된 곳에 도착할까 대비하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옛 이미지들이 맴돌았어요. 황량한 들판, 낡은 도로, 피곤해 보이는 군인들의 모습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마침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공항은 거대했고 반짝반짝 깨끗했어요. 모든 표면이 밝은 불빛 아래서 빛나고 있었고 한국어와 영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대형 전광판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미소 지으며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놀라움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전혀 다른 모습을 기대했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에 관한 생각들이 꼭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 한켠에서 호기심이 피어올랐고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의문이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열린 마음을 갖기로 다짐했어요. 임무를 위해 이곳에 온 것도 사실이지만 동시에 배우고 직접 진실을 보고자 이곳에 온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제 의심과 머릿속에 그려졌던 거친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새로운 땅이 제공할 모든 것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놀라게 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제 경험이 제 옛 믿음보다 저를 더 잘 이끌어주리라 믿었어요.
이 임무는 제 경력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각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확신했어요. 매끄럽고 반짝이는 바닥을 따라 걸으면서 저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채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았어요. 예상치 못한 친근한 분위기가 공기 중에 감돌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옛 이미지들이 계속 떠올랐지만 이곳은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깔끔한 복도, 명확한 안내판, 그리고 밝은 분위기가 저에게 이전에 가졌던 한국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잠시 후 한 한국 장교님께서 다가오셔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이름은 박성호 소이셨고 깔끔한 제복에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미첼 장군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영어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친절한 어조와 진심 어린 미소 덕분에 저도 조금은 긴장을 풀 수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여기 오게 되어 기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말씀하시던 중에 그의 눈빛에서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반짝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는 저희를 공항 곳곳으로 안내하시며 건물에 사용된 기술과 저희가 방문하게 될 도시의 작은 세부 사항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점점 빠져들었어요. 공항이 현대 기술과 전통 한국 예술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었다는 점을 짚어주셨어요. 벽에는 한국의 오랜 역사를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벽화와 서예가 그려져 있었어요. 공항 안에서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한국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역사와 현대성이 아주 흥미롭게 어우러진 장소였어요.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위를 올려다보니 높은 빌딩들이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제가 상상했던 거칠고 오래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대신 세련된 고층 빌딩들, 현대적인 다리, 그리고 잘 계획된 거리들이 있었어요. 바쁘고 활기찬 도시의 에너지가 주변에 가득 느껴졌어요. 제 생각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고 이 새로운 세계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희 그룹과 함께 걸으면서 저는 더욱 놀라운 작은 디테일들을 발견했어요. 카페에서 즐겁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공원에서 함께 걷는 가족들, 그리고 분수대 근처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장면이 생기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치 온 도시가 두 팔 벌려 저희를 환영하는 듯 했어요. 어느 순간 박소희님께서 멈춰 서서 저희에게 도시의 디지털 지도를 보여주시며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때 미개발된 곳이라고 생각했던 장소가 이렇게 발달된 교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소희님의 열정은 전염되어 저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고 소희님께서는 인내심을 갖고 명확하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이 단순히 현대적일 뿐만 아니라 체계적이고 시민들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새로운 세계에서 내딛는 한 걸음이 마치 기대하지 않았던 책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대 건축물, 활기찬 에너지, 그리고 전통과 기술이 어우러진 모습들이 저에게 큰 약속의 장소에 와 있다는 느낌을 주었어요. 저는 새롭게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예전의 모든 의심들이 점점 사라져갔고 이 나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희 그룹이 도시 근처의 임시 숙소에 도착할 때쯤 제 마음은 새로운 경이로움으로 따뜻해졌어요. 아직 약간 조심스러웠지만 처음 가졌던 부정적인 인상은 서서히 감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저에게 어떤 다른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열린 마음으로 이 나라가 제공하는 모든 것을 진정으로 보고 배우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자리에 들었을 때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스쳤어요. 저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내디딘 첫 걸음들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도전하게 할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의심을 안고 도착했지만 이제는 이 매혹적인 곳에 대해 더 많이 배울 날들을 기대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군과 함께 첫 훈련 연습을 시작했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채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아직도 한국에 대해 옛 생각들이 조금 남아 있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모든 것을 보고 배우고자 했어요. 저와 제 팀은 평택 근처의 큰 훈련시설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내다보니 넓고 매끄러운 도로와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였어요. 한국이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단번에 느꼈어요. 시설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의 조직력과 에너지에 놀랐어요. 훈련소는 넓고 깨끗했으며 최첨단 장비와 넓은 훈련장이 갖춰져 있었어요. 군인들이 규율 있게 몸을 풀고 훈련 동작을 연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군인들이 엄격할 수도 있지만 우리와 그렇게 다르진 않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어요. 저는 한국 장교 그룹과 함께 일하도록 배정되었어요. 그 중에는 공항에서 저희를 맞이해 주셨던 박성호 소위도 계셨어요. 이번에는 그분께서 훈련 세션을 맡으셨답니다. 소위님께서는 각 훈련 동작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며 모두가 지시를 잘 따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소위님의 차분하고 친근한 태도 덕분에 비록 아직 약간 의심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저도 금세 편안해졌어요. 훈련 중에 저는 한국 군인들이 정밀하게 움직이며 팀워크를 발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들은 신중한 계획과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한 기동 훈련을 연습했어요. 어느 순간에는 모든 움직임이 중요한 모의 전투도 진행되었는데 그들의 집중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들의 동작은 마치 잘 연습된 춤처럼 부드럽게 이어졌고 저 역시 훈련의 열기에 푹 빠지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제가 훈련 도중 작은 실수를 했어요. 제 실력이 부족해 보일까봐 부끄럽고 걱정이 되었는데 한 젊은 한국 장교께서 다가와 어깨를 토닥이며 걱정하지 마세요, 장군님. 우리 모두 실수로부터 배우는 법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따뜻한 격려 덕분에 저는 긴장을 풀고 다시 도전할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엄격한 군사훈련 속에서도 격려와 성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들의 훈련 방식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박소희님께서는 그들의 훈련이 서로에 대한 의무감과 존중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소희님 말씀에 따르면 아무리 젊은 군인이라도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셨어요. 그 진심 어린 말씀들이 제 경험과 맞물리면서 한국의 훈련 체계가 전혀 구시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효과적이며 팀워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휴식 시간에는 몇몇 한국 군인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들은 자국에 대한 자부심과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제 마음 한구석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많이 배울수록 한국이 근면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훈련 연습이 끝날 무렵 예전에 품고 있던 의심들은 거의 사라졌어요. 한국 군인들의 규율과 집중력이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현대 기술과 전통적 가치를 조화롭게 섞은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들의 에너지에 동기부여를 받으며 저도 훈련을 즐기기 시작했고 그들을 응원하며 새로운 기술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 가졌던 경솔한 생각들이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어 가는 것을 체감했어요. 훈련 연습은 단순한 임무가 아니라 한국의 진정한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새로운 기대감과 함께 훈련장을 떠나면서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 대한 설렘을 품었고 긍정적인 자세로 어떤 도전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엄격한 훈련 일정에서 잠시 벗어나기로 했어요. 한국의 일상이 어떤지 진짜 한국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아침 일찍 가벼운 백팩 하나 메고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부대에서 나왔어요. 군사훈련이나 공식 회의와는 다른 진짜 한국을 보고 싶었거든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전통시장에 도착했어요. 시장은 생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좁은 골목마다 형형색색의 노점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신선한 과일, 채소, 향신료, 그리고 수공 예품들이 한가득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퍼져 있었고 친근한 대화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생생한 그림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한 노점에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여러 가지 과일을 판매하고 계셨어요. 할머님께서는 다정하게 간단한 한국어로 인사해 주셨어요. 제가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할머님의 미소와 부드러운 어조 덕분에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한 개의 사과를 가리키자 할머님께서는 상냥하게 웃으시며 여기 이거 드셔보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한 입 베어 물었는데 사과는 아삭하고 달콤해서 지금까지 먹어본 사과 중 최고였어요. 그 다음에는 김치찌개가 한 가득 담긴 큰 솥이 보이는 음식 노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중년의 한 남성분께서 노점 뒤에서 거품이 이는 김치찌개 솥을 조심스럽게 저으시고 계셨어요. 그 진한 매콤한 향기에 군침이 돌더라고요. 저는 한 그릇 먹어보기로 했어요. 작은 나무 벤치에 앉아 계시던 남성분께서 뜨거운 찌개를 그릇에 담아 정중하게 건네주시자 저는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셔보았고 금세 온몸에 따스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어요. 맛은 강렬했고 매콤하면서도 짭짤하고 새콤한 맛이 어우러져 한국의 오랜 요리 전통을 이야기해주는 듯했어요. 음식을 먹으며 그 남성분께서는 가족 이야기와 자신이 전해 들은 조리법의 역사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릴 적 할머님께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의 말투는 소박하면서도 사랑이 가득해서 저는 단순한 음식 이상의 한국 문화의 한 조각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요리법들을 다 배우셨어요? 라고 여쭤보자 남성분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서는 음식이 마음을 담아 만들어요. 모든 식사에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지금까지 제가 한국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저는 시장을 계속 둘러보았어요. 여기저기 뛰어노는 아이들, 웃으며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상인분들께서는 즐겁게 외치며 손님들을 유혹하셨고요. 저는 수공예품을 파는 노점에 들렀어요. 그곳의 물건들은 소박하지만 아름다웠고 지역 장인들이 정성을 들여 만든 작품들이었어요. 50대의 한 여성 장인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녀께서는 작은 형형색색의 장식품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셨어요. 각 작품마다 자연과 계절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녀의 정성과 창의력에 저는 매료되고 말았어요. 시장을 거닐다 보니 저는 점점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시장은 단순히 음식이나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한 공동체의 중심이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이야기가 있었고 각 노점마다 역사가 담겨 있었어요. 사람들과 그들의 일상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형형색색의 물건, 즐거운 소리, 그리고 따뜻한 미소들이 저를 환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듯했어요. 또한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장소라는 것도 느꼈어요. 수작업으로 그려진 옛날 간판이 있는가 하면 작은 디지털 화면에 뉴스와 날씨 정보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이런 옛것과 새것의 조화가 한국이 역사를 존중하면서도 현대 기술을 수용하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제 마음은 가득 찼어요. 몇 시간 만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진짜 한국에 대해 많이 배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전의 의심과 옛 생각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 문화의 따뜻함과 풍요로움을 직접 체험했어요. 마음속에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고 다시 오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시장을 떠났어요. 제 여정은 단순히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동감 있고 배려 깊은 놀라움이 가득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발견하는 과정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시장에서의 경험은 제 안에 무언가를 바꿔놓았어요. 저는 다시는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한국을 바라보지 않을 거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모든 소리, 냄새, 미소가 앞으로 펼쳐질 날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키워주었어요. 저는 발걸음이 가벼워진 채 부대로 돌아가면서 희망과 영감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경험은 한국이 독특하고 강한 마음을 가진 나라임을 보여주었고, 이제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하고 지키고 싶다는 열망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 날 동안 훈련을 하면서 저는 진정으로 한국 사람들과 소통할 때가 되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한국 장교들과 지역 사회 지도자들을 초대하여 합동 만찬을 마련했어요. 많은 따뜻한 얼굴들을 보고 많은 멋진 것들을 배웠기에 긴장되면서도 설렘이 가득했어요. 진짜 유대감을 쌓는 것이 이 나라를 이해하는 열쇠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만찬은 평택의 한 대형 식당에서 열렸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식당이 현대적인 스타일과 전통적인 한국의 멋이 조화를 이룬 모습에 놀랐어요. 벽에는 산과 강이 그림이 장식되어 있었고 부드러운 전통 음악이 배경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앉을 수 있는 긴 나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처음 며칠 동안 외롭고 분리된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더니
이제는 그 의심의 벽들을 허물 기회가 생긴 것 같았어요. 테이블에 앉아 여러 한국 장교님들과 지역 지도자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중 한 분은 김영수 소위였는데 젊은 장교로서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미첼 장군님, 오늘 밤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되어 기쁩니다. 라는 따뜻한 인사에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저를 소개하자 곧 대화는 마치 잔잔한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갔어요. 맛있는 한식 요리를 나누며 우리는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군 경력과 고향에서의 경험들을 나눴고 한국 장교님들께서는 가족, 꿈, 그리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특히 김소희께서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드는데 한 몫씩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처럼 함께 일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어요. 비록 한국이 어려운 과거를 겪었지만 모든 상처는 우리를 더 지혜롭게 했고 모든 도전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녁이 깊어갈수록 저는 옛 생각의 차가운 장벽들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다채롭고 깊은 나라였어요. 대화는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이루어졌으며 사람들의 따뜻함은 분명히 느껴졌어요. 저는 점점 더 미소 짓게 되었고 새 친구들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에 크게 웃기도 했어요. 어느 순간 제가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어요. 저는 많은 의심과 옛 생각들을 안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저는 자부심과 노력, 그리고 단합이 넘치는 다른 한국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서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우리 두 나라 사이에 더욱 굳건한 유대감을 쌓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자 테이블 전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한 소속감을 경험했어요. 만찬 후 우리는 좀 더 조용히 이야기할 수 있는 작은 라운지로 이동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여러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한 젊은 한국 장교인 이민준 씨께서는 현대 한국이 시작되던 초창기 시절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지만 언제나 희망을 잃지 않았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감동이 가득했고 한나라의 힘은 국민들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저는 테이블에 모인 모든 분들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진솔한 마음을 나누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 유대감을 쌓는 진짜 방법임을 배웠어요. 우정의 힘은 언어나 문화 혹은 과거의 오해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별빛 가득한 하늘 아래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기쁨과 희망을 느꼈어요. 이번 임무는 단순히 군사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고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 새로운 우정들을 소중히 간직하며 앞으로 한국에서의 여정 속에서 늘 함께할 것임을 다짐했어요. 그 순간 진정한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는 것과 굳은 군인인 저도 새로운 문화를 믿고 소중히 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 마음은 이미 가득 차 있었고 저는 한국 사람들에 대한 깊은 존경과 함께 새롭게 다가올 미래를 당당히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거의 다 되어갈 때가 왔어요. 저는 아침 일찍 여러 감정이 뒤섞인 채 일어났어요. 행복, 슬픔, 그리고 희망이 한꺼번에 느껴졌어요. 이 멋진 나라에 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정말 그리워질 거라는 걸 알았어요. 비록 제가 강인한 군 장교일지라도 작별 인사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은 부드러워졌어요. 아침 내내 제 인생을 바꿔놓은 장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방문했어요. 한강을 따라 걸으며 도시의 불빛들이 물 위에서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부드러운 바람과 강물의 잔잔한 속삭임이 저를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며 훈련 연습, 분주한 시장, 웃음과 깊은 대화가 가득했던 긴 만찬의 순간들을 생각했어요. 이 여정의 모든 걸음이 한국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강한 정신을 지닌 나라, 전통과 현대의 에너지가 어우러져 진정 특별한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산책을 마친 후 박성호 소위와 김영수 소위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났어요. 저희는 기지 근처의 작은 공원에 모였고 그곳 공기는 따뜻하면서도 씁쓸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박 소위께서는 한국의 상징이 담긴 작은 깃발을 저에게 건네주시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미첼 장군님, 언제나 한국에는 장군님의 집이 될 곳이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깃발을 꼭 붙들며
그 무게와 의미를 느꼈어요. 그것은 우리 사이의 우정뿐만 아니라 양국 간의 자라난 유대감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때 한국을 의심했던 모든 때들을 떠올렸어요. 낡고 지친 도로와 구식 장비를 가진 나라라고 기대했던 첫 날들이 기억났어요. 하지만 저는 아주 다른 면모를 보았어요. 현대적인 도시를 경험하고 맛있는 음식을 맛보며 한국인의 따뜻한 환대를 느꼈어요. 한 나라는 과거를 뛰어넘어 희망과 발전으로 가득 찬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 기억들은 제게 강한 자부심과 감탄을 선사해 주었어요. 떠나기 전 기지에서 작은 작별 의식을 가졌어요. 많은 한국과 미국의 군인들이 와서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많은 의심과 옛 생각들을 안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나라가 얼마나 강인하고 따뜻한지 깨달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국은 제가 복무한 곳을 넘어서 이제 제 마음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군중은 고요히 귀 기울였고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제 작별에 대한 약간의 슬픔이 어른거렸어요.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저는 제 물건들을 하나하나 챙기면서 그 모든 경험들이 떠올랐어요. 부대와 훈련장이 주위에 남아있는 친근한 목소리와 분주한 훈련 소리가 아직도 제 귀에 남아 있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전문적인 훈련을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제게 새로운 삶의 시각을 선사해 주었어요. 마침내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아래로 점점 작아지는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언젠가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깊은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제가 보고 배우고 경험한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에서의 추억들이 앞으로도 저를 이끌어줄 것이고 쌓은 우정들은 평생 이어질 것임을 알았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여정이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임무는 우리 군사 협력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한층 더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옛 생각과 의심을 안고 이곳에 왔지만 이제는 존경과 감탄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안고 떠나게 되었어요. 양국 간에 더욱 굳건한 유대감을 쌓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을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희망에 찬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이것이 단지 오래가는 우정의 시작, 한국과 저에게 새로운 시작임을 확신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댓글로 사연에 관한 많은 이야기 나누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더 좋은 사연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